2차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방법을 학습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 가입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배달 앱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카드를 결제할 때는 금융 정보를 입력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입력한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써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계일보 2024년 5월 신문인데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6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만 339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하면 65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놀랍지 않나요?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는 얼마나 더 취약할까요? 보안뉴스 2014년 4월 30일 기사입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역대 최대 151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카카오 오픈 채팅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51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죠. 여러분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해 보신 적 있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쯤 되면 개인정보 보호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쉽게 말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집주소, SNS 계정, 사진, 동영상, 카드 정보, 은행 계좌번호 등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도 보이스피싱 피해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 은행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또는 누구누구님,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당황해서 대응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기 수법의 핵심은 유출된 개인정보입니다.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계좌 정보까지 알고 접근을 하면 진짜 은행 직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SNS와 스토킹 범죄입니다. SNS에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SNS에 어느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중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본 사람이 그의 동선을 추적하고
심지어 따라와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 SNS 이용자가 일상적인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를 통해 위치를 추적한 스토커가 집까지 찾아온 사건이 있었죠. 세 번째로는 명의도용과 금융사기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누군가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던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개인정보 유출 때문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재산, 나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알려주면 좋을 실용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기입니다. 1, 2, 3, 4, 5, 6 이런 쉬운 비밀번호 정말 위험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12자리 이상으로 설정을 하세요. 가능하다면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SNS 설정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프로필 공개 범위를 친구만 보기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공유 기능을 끄고 태그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또 가족사진이나 집 내부 사진은 신중하게 올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 와이파이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 있겠죠? 해커가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훔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거래는 LTE나 VPN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의심스러운 문자, 이메일 클릭 금지입니다. 혹시 당첨되셨습니다 라는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기관, 은행은 문자로 계좌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회원가입 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기입니다. 필수 정보가 아니면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가입 전에 개인정보 이용 약관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대폭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공공 와이파이가 위험하다면 LTE나 VPN은 왜 더 안전한 걸까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위험한 이유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된 네트워크인데요. 이 말은 즉 해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커들은 이런 공공 와이파이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거나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로채는 방법을 씁니다. 이걸 중간자 공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커가 중간에서 여러분의 로그인 정보를 빼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개인정보는 금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정보는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스토킹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SNS 관리, 와이파이 주의, 의심스러운 링크 차단, 5가지 이런 보호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만큼 결국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한 장의 사진, 대충 만든 비밀번호, 이런 것들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배운 5가지 보호 방법만 실천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내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점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기본 예절이니까요. 다음 차시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켜야 할 디지털 예절과 네티켓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3차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